선생님이 원래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이한월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저기 아까 최원식 교수님 여기 들어와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한국체육대학교 김영식 선생님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발표 주제는 달리기 시 운동화의 쿠셔닝과 하지 관절 강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김형식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달리기 시 신발 쿠셔닝과 신체 강성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인간이 이동으로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걷기는 약 1cm, 달리기는 그 이상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반복적인 움직임은 스트레스 골절 및 무릎 관절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퍼포먼스 향상을 위하여 신발은 운동 역학에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미드솔은 형태, 경도, 높이, 소재 등을 변경하여 충격력, 반발탄성을 변형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영국 수의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변화하는 바닥 환경에 대한 칠면조의 달리기 패턴을 분석한 결과 바닥의 환경이 변화했을 때 목의 길이, 다리의 길이, 신체의 길이 등을 변화하여 안정적으로 달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났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는데요. 사람은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자세를 바꾸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세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운동역학에서 강성, 스티프니스의 내용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달리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강성은 이제 동작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위아래의 움직임이 적으면 강성이 높다, 비교적 딱딱하다, 뻣뻣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반대로 위아래의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지면 강성이 낮다, 비교적 부드럽게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성이 높은 경우에는 달리기의 속도가 증가하거나 달리기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내용과 서로 관계가 있으며, 또한 뼈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해 요인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습니다. 반대로 강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퍼포먼스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작이 수행되기 때문에 상해 요인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연부 조직에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은 신장 단축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착지하기 전에 미리 근육이 사전 활성화되고 착지하면서 근육이 늘어나 에너지를 저장시키고 추진 시 수축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반출하게 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근육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달리기 경제성을 향상시켜 달리기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드솔,
미드솔의 쿠셔닝 차이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제시하고 동작 시 신체 강성을 통해 나타나는 운동역학적 반응 기전을 연구함에 있습니다. 실험 대상은 최근 6개월간 근고육계 상해 또는 수술적 경험이 없는 건강학 20대 남성 25명을 선정하였고 이때 신발 사이즈는 270 사이즈로 선정하였습니다. 실험 장비는 적외선 카메라 12대, 트레드밀, 그리고 충격력 검사기를 사용을 했고 이때 카메라의 샘플링률은 250Hz, 트레드밀 2500Hz, 충격력 검사 위에 있는 무게추의 무게는 8.5k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도가 다른 운동화를 무작위로 연구자가 배분한 후 간단한 몸풀기를 하고 2.3m/s의 달리기 1분간을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휴식 후 3.3m/s 동작 달리기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신발을 계속 교체해가면서 실험을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자유 처리는 45개의 반사막과 8개의 클러스터를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체중으로 노멀라이징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구간은 오른발 힐 컨택부터 토어프까지로 오른발 5스텝을 선정하였는데요. 근데 노란색 선을 보시면 이제 힐 컨택과 토어프 사이의 지면 발력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최대 힘이 발생된 구간까지의 움직임의 변화로 스티프니스를 구산, 강성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변임입니다. 기계 테스트를 실시할 때 이 위에 있는 8.5kg의 추를 일정 높여서 자연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내장되어 있는 키슬러사의 가속도계를 기반으로 포스, 드웰링 타임이라는 접지 않은 시간부터 떨어지는 시간까지의 컨택 타임, 그리고 에너지 리턴, 신발의 강성, 슈 스티프니스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직 하지 강성인데요. 수직 강성은 몸의 움직임에 대한 최대 지면 발력의 크기로 산출하였으며 다리 강성은 다리 길이 변화에 대한 최대 수직 지면 발력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대 힘이 발생된 구간까지의 같은 구간에서의 변화, 몸의 움직임의 변화량으로 이때 힘값을 Y축, 움직이는 변이를 X축으로 놨을 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기울기를 스티프니스로 산출하였습니다. 관절 강성의 각 관절각과 모멘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조인트 스티프니스, 관절 강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에 대한 모멘트의 변화량의 크기로 나타내는데 모멘트가 변화한 구간에서 똑같이 같은 구간에서 변화한 각도의 변화량으로 강성 그래프를 형성했을 때 이때의 기울기를 스티프니스로 나타내었습니다. 통계는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신발의 경도와 신체 강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연구함에 있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에 경도가 다른 신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아스커 C를 기준으로 70, 60, 50, 40에 해당되는 경도를 가진 신발을 제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기계 테스트 결과 각 조건에서 신발의 강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A에서 D 신발로 갈수록 최대 힘은 점점 감소하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들어간 깊이는 점차 증가하여 A에서 D 신발로 갈수록 비교적 힘을 감소시키고 더 깊게 들어가 쿠셔닝이 좋다, 더 푹신푹신한 신발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푹신푹신한 신발일수록 경도가 낮은 신발일수록 접촉 시간은 증가하였고 반발 탄성력은 증가하였으며 최대 힘과 신발의 강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발을 신고 사람이 달렸을 때 보행 변수를 분석하였는데요. 보행 변수는 스텝과 스트라이드, 시간과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각 신발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수직 하지 강성인데요. 수직 하지 강성 또한 각 신발 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절 강성입니다. 관절 강성은 엉덩, 무릎, 발목 강성을 살펴보았는데 선행경과 마찬가지로 발목 강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경도가 낮은 신발일수록 발목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발목 강성이 증가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 그 중에서도 발목 강성을 구성하는 발목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특히 최대 배측 굴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낮은 경도의 신발을 신을 때 저축 굴곡근의 강성이 증가하여 뻣뻣해졌기 때문에 길이가 덜 늘어나 최대 배측 굴곡이 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부드러운 신발을 신을수록 기계 테스트에서는 접촉 시간이 증가하였고 쿠셔닝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으나 이를 사람이 신고 달렸을 때는 접촉 시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고 발목 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러닝에서는 부드러운 신발을 신었을 때 발목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를 하였고 효과적인 발목 움직임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추가적으로 중장거리 러닝에서는 강도, 시간, 거리, 피로 등의 조건을 다양한 실험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움직임에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격력에 대한 기계 테스트와 달리기 테스트에서의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기계 테스트에서는 경도가 낮은 신발일수록 충격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달리기 테스트에서는 이에 반대로 경도가 낮을수록 임팩트 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달리기를 할 때에는 경도가 낮을수록, 쿠셔닝이 좋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임팩트 피크는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로딩 레이트의 관점에서 또 보면 경도가 낮을수록 로딩 레이트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임팩트 피크가 높더라도 임팩트 피크까지 발생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인해 로딩 레이트가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골이나 흉추 그리고 머리 등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경도가 달려졌을 때 각 신체 위치에는 어떤 충격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경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목의 강성이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제 발목의 강성은 이제 저축굴곡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분에 EMG를 통하여 경도에 따라 근활성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이나 필드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관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달리기 속도를 3.3m/s 한 조건만을 하셨나요? 걷기 한 조건, 달리기 한 조건이요? 네, 달리기 속도 달리기 하나만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2.3m/s 그리고 3.3m/s 그 두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궁금증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신발의 그런 스티프니스는 하나의 속도에 옵티마이즈 최적화되게 개발된 게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얘가 어떤 속도에서는 얘가 최적화되고 다른 속도가 바뀌면은 그 나온 결과들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실험을 할 때 한번 속도를 정말 빨리 달린 거하고 그다음에 조깅 스피드하고 거의 대시 스피드로 할 때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달릴 때 지금 보면 힐 스트라이크로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가면은 중족, 미드풋이라든지 또 앞쪽에서 그 터칭하는 데가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충격량은 뒷굽의 힐 스트라이크에만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실제 달리기하고 이 신발 테스트하고의 어떤 그 타당도 이런 거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고민을 다음에 한번 해 주셨으면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관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한 분만 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지금 플로어에서 이기광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저 결론이 좀 헷갈려서요. 그러면 만약에 미드솔이 경도가 낮다는 건 물렁한 거잖아요. 물렁한 거를 신고 달리게 되면은 그 컴펜세이션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발목의 관절이 좀 단단해진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가요? 이게 해당 실험, 지금 이번 실험에서 진행한 프로토콜 내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달리기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동작이 수행됐다고. 오히려 발목의 그 관절의 스티프니스를 높이려면은 예. 뭐 근력을 더 써야 되고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로는 필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면 프로토콜 좀 더 시간을 늘리던가 강도를 아까 김한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속도를 늘리던가 해서 필요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은 발목의 스티프니스는 변했는데 왜 레그 스티프니스는 안 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적이 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은 해봤는데요. 경도의 차이가 미비하여 발목의 강성의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그 스티프니스는 발목보다는 무릎이라든가 이쪽이 더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무릎에 더 무릎의 각도라든가 무릎 굴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 신정현 교수님. 저기 statistically 그 힙이나 니에서 디퍼런스가 나오지 않아도 이 compensatory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프링이 시리얼리 이렇게 커넥돼 있을 때 한 군데서 증가를 하고 그 위에 부분들에서 뭐 조금씩 감소하는데 그게 statistically는 안 나와도 그게 compensatory 메커니즘이 사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힙 스티프니스를 퀀티파이를 했죠? 리니어하지가 않은데 전혀 토크하고 앵글하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실험했을 때 확인한 부분인데요. 일단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부한 대로 일단 산출은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될 텐데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스티프니스를 퀀티파이 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주훈 교수님께서 지금 자료를 하나 전부 다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시간이 괜찮으시면.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서울대학교 안주훈입니다. 일단 이게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몇 가지 설명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조사를 또 해보셨겠지만 좀 언급을 안 하셔서 하나를 최근에 나온 걸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들도 상당히 많은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쿠션을 이제 더 쿠션이 좋은 소프트한 거를 신으면은 이제 그냥 피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로링 레이트까지도 이렇게 증가하는 유의한 현상들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게 스티프니스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머지가 몸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설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리즈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절대 쿠션의 스티프니스보다 그 합성된 스티프니스가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이건 그냥 물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쿠션이 실제로 이렇게 쿠션이 더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을 때 임팩트가 커지는데 그거는 사실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테스트를 하신 것처럼 쿠션을 통해서 사람이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아프지 않거든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작인지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신 거는 실험에서 재신 거는 얼마나 세게 신발이 바닥을 때리냐 이거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쿠션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는 사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로드셀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센서를 쓰셔야 좀 더 정확히 측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레그 스티프니스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따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안주훈 교수님 좋은 자료와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3부 첫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총무 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분들이 제 시간에 발표를 끝내주시고 또 애석하게도 한 발표자분께서 발표를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원래는 4시에 3시 반에 끝나고 30분간 휴식인데 좀 10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저는 4시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30분 정도 휴식하고 3시 50분에 제일 마지막 세션, 마지막 구두 발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